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긴급 재난 문자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맞습니다. 부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4.8 정도 된다고. 네, 네. 주변에 있던 제 지인도 지붕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강진이었습니다. 특히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강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서 더 놀랐을 텐데 김두식 아나운서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젊은 제가 이렇게 놀랄 정도면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분들 얼마나 놀랐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디 아무데도 다치신 데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느끼셨어요? 저도 출근 중에 차가 흔들려가지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바로 문자 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세게 좀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찌됐든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네. 혹여나 피해가 있더라도 뒷정리가 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드리는 남도 네. 탐구 생활인데요.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스캔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탐구생활 시간인데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지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께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78년 기상청의 지진 관측 이래 역대 16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까지 15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네, 전북 부안이었지만은 전국에서 느낄 정도였으니까 네. 상당히 이게 큰 규모의 강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네. 발생한 이 규모 4.8의 부안 지진은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육지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약 6년 만입니다. 소방당국에는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지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부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진동을 느꼈다는 지진 유감 신고가 도합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오늘 부안 지진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됐을까요? 네, 지질학계에서는요, 이 함열 단층의 활동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함열 단층은요, 익산 함열에서 충남 부여까지 이어지는 단층인데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주향 이동 단층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단층의 종류입니다. 이 함열 단층은 지난 2015년 12월에 발생한 규모 3.9의 익산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조금 전에 그 젖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예, 저걸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진이었다는 것을 좀 알겠는데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설물 피해는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안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요,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 건물에 있었는데 자동차가 내 건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온 줄 알았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건물과 창고의 벽면이 갈라지고 주택 창문이 깨지고 편의점 상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다수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시켰고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차박을 하고 있었다는 한 누리꾼은 이 부안 댐이 터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바로 운전해서 공원을 빠져나왔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부안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도 그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영광 한빛 원전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빛 원전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다행히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요. 현재 발전기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자력안전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영광 한빛 원전은 물론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전라북도 관계자도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정읍 은선리 3층 석탑 등 관내 국보와 보물, 문화재 등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여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게 네. 또 수개월 또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지진에 대한 대비 요령도 좀 알아두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전남 지역 버스터미널의 이용객과 매출액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과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세가 겹치면서 버스터미널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 버스터미널 생각하면 참 반가운 사람 마중 나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먹을거리, 볼거리가 참 많은 추억의 공간이기도 한데 침체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침체되고 있나요? 네,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요. 도내 48개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이 2017년 연간 1,00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568만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5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줄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연매출 7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2020년에 45억 원대로 급감한 뒤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40억 원대 매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역에서도 버스보다는 승용차 등 개인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또 농어촌 인구 감소도 계속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도내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이 노후화돼서 이용객들이 방문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특히나 국내 면 단위 버스터미널 한 번씩 가보면 그렇죠. 정말 시설이 노후화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지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 도내 버스터미널 48곳 중에요. 40년 이상 된 곳이 19곳이고요. 20년 이상 된 곳도 18곳에 달합니다. 대합실이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용객들이 치안의 불안감을 이유로 방문을 꺼린다는 그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교통 접근성은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고 22개 시군에 모두 고속열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만큼 각 지자체는 이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에 시급하게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 터미널일 수가 있는데 네. 터미널이 이렇게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러면은 이미지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은 빨리 좀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네, 지난 3월에 개관한 광주 동구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에 이 벤치마킹과 견학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는 주민들의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해서 산수 이동의 문을 열었는데요. 개관 후에 4,400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이 됐는데요. 수리 수선실, 목공실, 그리고 카페, 재활용 마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 쓸 수 있는 수리 수선 프로그램, 재활용품 보상해주는 동그라미 가게 비롯해서 단체 탐방, 교육, 장소 대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4,000명이 넘는 지역민이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물론 전국 최초의 시도이기에 현재 타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발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중에 동그라미 온 이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동그라미는요, 광주 동구 그리고 동그라미, 이 순환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동그라미 온 앱을 켜면 청소차, 수거차 도착 정보, 관내 투기 쓰레기 신고, 재활용 정보, 또 프로그램 참여 시 포인트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미와 실리를 모두 챙긴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네. 네, 친환경 생활 기술을 전파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또 탄소 중립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진짜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월간 본슐랭 시간입니다. 6월 주제 잊지 않으셨죠? 바로 뼈인데요. 네. 뼈 하면 보통 뼈를 잡고 발라먹거나 네. 뜯어먹는 뼈 요리가 생각이 나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뼈 요리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뼈나 가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가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뼈째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맛보러 가시죠. 오늘은 뼈까지 다 먹습니다. 시골집에 들른 듯 친근한 느낌이 물씬. 몇십 년 된 노포 같지만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상 맛집이랍니다. 저희 가게는 고즈넉함과 맛있는 음식이 공존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깜짝이야, 돼지 맞죠? 오돌뼈, 꽃삼겹살, 등심 덧살 이렇게 대표 메뉴입니다. 원육은 직접 받아서 손질부터 숙성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만이 추구하는 맛과 식감을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건데요. 오도독뼈 역시 기계가 아닌 오직 손으로 손질합니다. 네, 오돌뼈는 크게 이 앞다리살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겹살에서도 나오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오돌뼈는 그 삼겹살에서 갈매기살 아래에 붙어 있는 통 오돌뼈를 쓰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분리된 오도독뼈는 얇게 포를 떼듯 잘라준 다음 얇은 칼날이 박힌 망치로 다져줍니다. 이제 오돌뼈를 다질 때 살을 다지면 안 되거든요. 살을 다져버리면 이 고기가 죽이 돼버려서 적절한 식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망치를 써서 다져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한 점당의 비율이 조금 중요한데요. 고기 한 점 했을 때 살이 7이 돼야 되고 뼈가 3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아주 잘게 다져냅니다. 그래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황금 비율, 황금 기술로 손질해낸 오도독뼈 아주 잘 다져졌죠? 이제 달달한 간장 양념에 넣고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만 간장 양념 오도독뼈를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돌뼈는 전국에서 다 있긴 한데 이 전남권에서는 간장 양념에 이제 불고기처럼 볶아 먹는 게 이렇게 지역성이 있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위밍업을 도와줄 반찬들과 새빨갛게 달궈진 숯. 자, 이제 구워볼까요? 오돌뼈 같은 경우는 이제 굽는다라는 느낌보다 볶는다라는 느낌으로 구우셔야지 더 맛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익으면 하얀색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하얀색이 살짝 갈색빛이 돌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오도독뼈 집에선 집게를 잡으면 손에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 저희 오돌뼈는 일반적으로 간이 돼 있어서 그냥 처음엔 드셔보시면 좋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매콤한 맛과 단맛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찍어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김치를 살짝 구워서 같이 드셔보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다 맛있다는 말씀. 저 원래 오돌뼈를 안 좋아하거든요. 좀만 구우면 딱딱해지고 뼈도 되게 거칠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구워도 잘 익었는데도 촉촉하고 살도 좀 많고 단맛도 조금 약간 딴 데보다 강하지 않고 뼈도 되게 부드러워요. 좀 신기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 메뉴들도 먹어봐야겠죠? 저희 삼겹살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제주 오겹살을 쓰고 있고요. 숙성고에서 14일간 진공 숙성을 한 다음에 이제 꺼내서 손질해서 하루 동안 이제 건조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식은 뭐가 있나? 후식 중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잔치국수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고기 드시고 이제 밥은 조금 부담스럽고 면 종류 드시고 싶은 손님들이 많으셔서 잔치국수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상큼한 냉쫄면도 인기 급상승. 깔끔한 마무리로 딱이야. 가게 분위기라든지 불판 모든 게 다 세팅 자체가 편안한 식사를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 손님들이 오시던 간에 좀 편안하게 머무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칼질의 고수가 있다는 한 횟집. 너네가 도마 위로 올라가겠구나. 하남 이지구의 새꼬시 전문점입니다. 계절마다 새꼬시가 다 있는데 특히 강어도 새꼬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횟감 중 하나인 광어. 이곳에선 오직 완도 광어만 사용합니다. 강어가 1년 내내 나오고 뼈가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강어 새꼬시를 주목을 하고 있죠. 먼저 광어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를 떼어내고요.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살을 발라낸 후 껍질까지 벗겨줍니다. 여기까진 일반 광어회를 뜰 때와 비슷하죠? 자, 여기부터 달라지는데요. 뼈가 그대로 붙은 광어살을 크게 토막내 피를 빼주고 뼈째 썰어줍니다. 식감이 더 부드럽고 감칠맛 나고 뼈가 들어가 고소하고. 일반적으로 뼈째회는 뼈가 가늘고 약한 생선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종보다 써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뼈째회에 이어 일반 회도 썰어내는데 일반 회도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새꼬시 플러스 회를 드리거든요. 근데 빼꼬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회를 더 드시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뼈째회의 짝꿍 막장차를 비법 된장에 다진 마늘과 고추, 통깨와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하면 끝! 백반집으로 착각할 정도의 정갈한 반찬들과 직접 부쳐 먹는 재미가 있는 김치 감자전. 그리고 그 사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광어회와 뼈째회. 새꼬시는 가는 게 세기 때문에 맛장이 들어가야지 고소한 맛을 더 궁합이 맞거든요. 맛장을 섞으면 그 씹는 식감이 없어요. 난죽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아삭한 맛이 식감이 자체가 떨어져요. 막장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여름철이라 양파를 해양파가 지금 다 알거든요. 거기랑 같이 드시는 게 맞고 겨울에는 김이 나가요. 맛있게 먹는 법까지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달달한 햇양파에 뼈째회 듬뿍 올리고 막장을 푹 떠서 착! 향을 더해줄 깻잎에 초밥밥을 추가하면 이 조합도 괜찮네.
상당히 쫄깃쫄깃하면서도 씹히는 질감이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최고입니다. 최고. 횟집의 마무리는 당연히 매운탕. 매운탕까지 맛있으면 곤란한데 자주 가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강어 머리밖에 안 나오니까 시원한 맛이 우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하거나 장어나 새우랑 갈아서 저희가 소스 비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죠.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예. 네, 정말 뼈째회를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먼저 찾아가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뼈째회를 찾는 분들은 계속 뼈째회만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저는 광어를 뼈째 먹는다?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광어를 뼈랑 같이 먹지 했는데 이게 칼솜씨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 칼로 저 칼질을 하시면 거의 노동급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정성도 네. 들어가고. 평소에 가시가 씹힐까 봐 조금 무서우셨던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도독뼈 맛집 같은 경우에도 네. 오독한 식감은 살아있지만 이가 약하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평소에 망설이셨던 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린 맛집으로 도전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맛있는 곳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픈 채팅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신 분 월간 본슐랭 설렙니다 하시면서 맛있는 월간 본슐랭이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서촌동에서 맛있는 갈비를 드셨고요. 뼈까지 다 먹어봅시다. 네, 오도독뼈 먹어봤는데 고기 안에 있는 오도독뼈 있어서 오독오독하고 맛있었어요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오도독뼈 양념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별미예요 하시면서 네. 하셨습니다. 오도독뼈 안 먹어봤는데 맛이 궁금하네요 해주셨고요. 네. 자, 뼈대에 있는 갈비찜. 넌 내가 찜. 네,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오도독뼈 식감이 제대로죠.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자, 어지럼증이 있어서 살치살을 드셨다고. 네. 네, 오도독뼈 씹었을 때 오독오독한 그 식감, 매콤한 오도독뼈에 시원한 소주 한잔 하면 오늘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오도독뼈 얘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또 하고 있는데도 다들 뭐 배고프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아유, 임플란트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못 아이고, 드신다는 분 더 힘드시겠어요. 고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잔치국수와 냉쫄면도 꿀맛이겠어요. 퇴근하고 달려가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광어를 뼈째 먹는다. 맛있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픈 채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클릭하시고 들어와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도 탐구 생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고흥으로 떠나볼 텐데요. 귀촌을 꿈꾸게 하는 어캉스 소개해드리겠고요. 이어서 그림 같은 꽃밭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답답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칠 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촌을 꿈꿉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룬 청년들. 일단 고흥은 어디를 가나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어디는 산만 있거나 혹은 바다만 있거나 그런데 고흥은 산과 바다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바닷가를 되게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가자, 놀이터 가듯이 바닷가를 간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마을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면 살수록 즐거워진다는 고흥. 고흥에서 찾은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조용하던 마을에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되며 이 마을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다양한 꿈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간 이렇게 30명의 청년들을 고흥으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리고 고흥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어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캉스로 밭일 체험도 해보고 직접, 그리고 농캉스, 논일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흥의 매력이 또 멋진 바다가 또 한몫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를 그 체험들을 같이 하고, 고흥이 또 이렇게 청년들이 살만한 지역이다. 고흥에 오셔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목적이 제일 컸고요. 저도 이제 고흥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같이 고흥에서 살아갈 만한 제 또래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마을이 활성화되면서 관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둔 정주 인구와는 반대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가볍게 관계를 맺은 다음 이주를 고민해보는 방법인데요.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있는 만큼 고흥에선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어캉스 프로그램 이름답게 이제 고흥의 어촌을 관련해서 탐방도 하고 체험도 진행하려면은 낚시 체험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낚시 체험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입이 건들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끼셔가지고 살짝 걸어도 되는데 혹시 와서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쭉 밀면 들어가게 돼서 다 감춰졌죠. 그러면 살짝 빼서 튀어나오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어깨 넓이만큼만 놔두신 다음에 이게 겨드랑이 끼는 게 제일 편해요. 이가 위에 온 상태에서 내리셔서 손을 놔두면 내려가죠. 낚시가 처음인 만큼 미끼를 끼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설픈 솜씨지만 푸른 바다에서 손맛 느껴볼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낚시, 기대감이 한가득입니다. 자, 우리 초보 낚시꾼들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그 실력 한번 볼까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고흥바다 용왕님이 내어준 첫 번째 선물. 이게 용치놀래기라고 남해에서 사는 어종이거든요. 이것도 먹어요. 그럼요, 인증샷을 빼놓을 순 없겠죠. 너그러운 고흥바다 덕분에 짜릿한 손맛 제대로 느낀 청년들. 잊지 못할 고흥에서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이번 프로그램 와서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낚시 해보니까 이게 미끼 끼우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막상 고기 잡으니까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왜 낚시를 좋아하고 손맛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생각 정리할 때나 아니면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그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5일 동안 고흥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농촌에서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 청년들은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막연하게 시골 생활을 꿈꾸고는 있지만 시골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눈에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4박 5일 짧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경험하면서 고흥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시켜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흥에 와서도 다양하게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이런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 저녁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직접 낚은 고기들로 맛있는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평소 요리를 해보지 않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요리에 진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이제 제 일에 비해서 저도 다 사서 먹는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한 50% 빠지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먹는데 원래. 원래 요리를 제가 바다에서 갓 잡아서 신선한 고기도 고기지만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나 봅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손이 간다는 청년표 매운탕. 국물 먹으면 안 되는데 국물 너무 맛있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OT하고 다른 건 프로그램이 안 했었는데 이제 근데 별바다 어제는 되게 좋았고. 어젯밤에 별 네. 보는 거 괜찮았어요. 네, 깊이 있게 뭔가 자꾸 이제 디테일하게 봐주시려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재밌고 좀 알찬 것 같아요. 아예 별을 테마로 한 청년들이 이렇게 캠프에도 재밌겠다. 청년만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괜찮습니다. 청춘이란 실패도 도전도 두려울 나이는 아니니까요. 본인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타지 모르는 데까지 와서 시골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기촌을 하시는 게. 근데 이 기촌을 하면 본인의 이 하고 싶었던 그런 조그만 꿈들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얻어가서 내가 좀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그런 도시의 그런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에 왔을 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외로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 마을이 앞으로 1차년도 사업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지역 청년들과 또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함께해서 고흥에서 많이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명소로 유명한 홍천 공작산. 홍천 영김이면은 수타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요즘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걸까요? 아니죠. 귀여운 동물일까요? 아닙니다. 저처럼 화사한 매력을 뽐내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 바로 여기입니다. 울긋불긋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약꽃밭으로 안내합니다. 봄이 되면 홍천군 영김이면은 붉게 물듭니다. 넓은 꽃밭 가득 작약이 활짝 피어나기 때문인데요. 청년 농부 한 사람이 일찍부터 부지런히 꽃을 수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꽃을 이제 납품하려고 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납품하기에는 아직 꽃이 하나도 안 폈는데요? 네, 꽃이 원래 피기 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출하를 해야지 소비자분들이 화병에 꽂았을 때 이제 서서히 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직전에 미리 수확해야 하는 꽃농사. 아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허리를 잘 많이 숙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안 해요, 저도. 이게 이거는 무슨 충격 고백이세요? 저희 어머니 담당. 아니 힘든 걸 너무 어머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게 있어갖고 저희 가족은. 뭐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주로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도 하고. 편하게 컴퓨터에 앉아서 하실 것 같은데? 에이, 세상에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하시겠지. 다금했던 꽃이 저렇게 네. 활짝 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흰색.
예뻐요. 아니 근데 홍천이 저는 인삼 같은 걸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작약도 이렇게 재배를 좀 하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네.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작약도 좀 겨울에 추위를 겪어야지 이제 다음에 또 꽃이 또 예쁘게 피고 또 건강한데 대지방에서 더워지는 더워지니까. 지금 기후 영향 때문에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꽃이 크고 탐스러워 한박꽃이라고도 불리는 작약은 품종이 무척 다양합니다. 캉캉치마처럼 꽃잎이 풍성한 겹작약도 있고 소박한 듯 화사한 헛작약도 있죠. 작약이 색도 정말 다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 거풍, 태백, 국내 품종이고요. 아까 직접 자르셨던 거. 네. 그거는 이제 엘사사스. 엘사사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주로 이런 작약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줄기는 항염 효과 성분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납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개발하고 있고 뿌리는 뭐 옛날 동의보감에도 나왔듯이 한약재로 뿐만 아니라 결혼식 부케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고요. 예로부터 우리 민화에서도 모란과 함께 즐겨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아가지고 뭐 향수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요? 네네. 그대로 가져가서 향수로 쓰고 싶은 향이에요. 보통 꽃향기는 약간 가공을 해서 향수로 쓰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빼지 말고. 맞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맑으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홍천의 추운 겨울을 난 덕분에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작약. 다년생인 작약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어 가드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요거 갖고 가서 죽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죽을 일이 없어요. 네, 이거. 와, 꽃밭에서 이렇게 통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통이 크시네. 지금 남의 밭을 꽃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가셔도 되는 건가요? 네, 이뻐서 사갑니다. 아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네. 왜 이렇게 작약꽃을 많이 가져가서 심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꽃이고 좋은 꽃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그래서 정원에다가 이쁘게 심어 놓으려고 사러 왔습니다. 어머 집에 정원이 있으세요? 네. 친하게 지내요. 작약의 매력은 뭔가요? 이제 향이 엄청 또 독특해요. 장미 없는 향이 있고 그다음에 꽃 화경도 좋고 콧술이 아니라 이제 겹으로다가 아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천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떠오른 작약. 본래 인삼 농사를 짓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꽃 농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도 알잖아. 이 작약이 흙을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벼운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얘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못 산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도 좀 공부를 해서 더 건강하게 길러자는 거지. 그렇지. 아버님 아드님이 좀 이렇게 작약 농사 잘 하는 것 같으세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아빠. 아주 잘해요. 아드님 눈을 보고 한번. 아주 잘해, 아주 잘해. 톱스타예요. 그리고 톱스타. 예. 아니, 아버님 눈에는 그러면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이세요? 아, 좀 부족하죠. 왜 안 부족하겠어요. 부족한데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더 나은 품질을 개발해가지고 예쁜 꽃들을 많이 전수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아버지 한 70살까지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아버지를 활용하면서 아버지를 활용한다. 네. 든든한 그래야 뒷배 돼요.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자의 열정으로 일군 아름다운 꽃밭 인증샷 하나 남겨줘야겠죠? 너무 예쁘다. 누가 꽃이고 누가 정경인지 모르겠네. 작약 꽃밭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러 꽃밭을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농부의 배려로 멋진 사진을 남기며 작약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사람들 덕분에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아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아버지 준비되셨는데 안 해 그런 거. 어머니 왜 아까 아버지랑 뽀뽀 안 하고 그 사진 찍으셨어요? 아유 나이 먹고 그게 뭔 짓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오늘이
우리 작약꽃밭 이렇게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내 생애 처음으로 이 작약꽃을 실컷 보네요. 우리 꽃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서 우리 삶도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머님이 이쁘세요? 꽃이 이쁘세요? 아, 저는 집사람이 이쁩니다. 아빠는 머리에다 대고 하세요. 나는 아, 여기다 대고 해. 여기다 대고. 아쉬운 대로 작약 키스 성공. 늦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홍천 작약이 있어 떠나가는 봄이 더욱 눈부십니다. 봄꽃과는 이제 작별할 시간이지만 해마다 다시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야, 작약 향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분들 많이 주셨네요. 와, 반응이 정말 뜨거우네요. 저 뭐 이행시도 주셨고. 와, 어머, 광주 이정재 주인공은 김기빈 아나운서님? 이거는 누굽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뭐 이행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행시가 오늘 많았어? 광어로. 네. 자, 그리고 하이르님이 공덤벙마을 너무 조용하고 한적해서 한 달 살이 해보고 싶다고. 네. 고흥으로 떠나볼까요? 흥이 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와, 잘 지어주셨네요. 예, 바다 낚시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또 박지선 리포터가 또 바다 낚시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잘하시죠. 네. 고기를 잡으러 고흥으로 떠나볼까요? 흥이 절로 나네요. 이행시 정말 많이 주셨네. 오늘 이행시로 무슨 왕중왕전을 하는 생각이신가 봐요. 자, 시골살이는 고흥으로 정했습니다. 논캉스, 밭캉스, 바다 낚시로 가고 고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와, 고고고 같이 가자라고 네.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어떤 반응 주셨는지 오픈 채팅방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흔들렸다고 오늘 또 주셨고요. 네,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안전 문자 받고 정말 놀랐어요 해주셨고요. 네. 지진 이 아침에 핸드폰 진동음처럼 저도 느꼈는데 살짝 무서웠습니다. 근데 전북 쪽은 더 무서웠을 것 같다고 주셨습니다. 네, 큰 피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진 안내 문자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해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명 피해 없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네. 예. 아침부터 재난 문자에 놀랐습니다. 지진을 못 느꼈는데 화면 보니 CCTV가 많이 흔들리네요. 부안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진이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걱정스럽네요. 네. 자, 그리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어서 관리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후되기 전에 리모델링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주셨고요. 네. 재활용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니 참석해보고 싶어요 해주셨고 북구, 서구, 남부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좋은 거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다고. 동그라미 앱. 네. 동그라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응원합니다 라는 채팅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 잘해서 쓰레기 줄이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뜨거웠던 오픈 채팅방이었고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도 탐구 생활은 우리 지역에 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밀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광주 MBC 남도 탐구 생활 내일 뵙겠습니다. 네.